보신 것처럼 부동산 시장에 닥친 역대급 한파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도 휘청이면서 강남 불패도 옛말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관련 내용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최근 보니까 앞서 이제 영상도 본데 강남 집값도 뚝뚝 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강남 압구정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 지역들이고요. 예. 주자들이 많은 동네니까 절대 안 빠진다. 네. 불패 신화의 중심지였는데 압구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압구정도 빠지는데 사실 과거에도 압구정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불패 신화는 맞지가 않고요. 빠진 가격을 보면 뭐 7억이 빠졌다,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7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격대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비율이 얼마나 빠졌느냐가 중요한데 전용 121제곱미터 한양 1차 같은 경우는 한 50억이 넘었거든요. 예. 50억이 넘었는데 최근 39억에 이제 급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22% 정도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과연 많이 빠진 거냐라고 하면 1차 지지선을 30%로 보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이거나 뭐 잠실 쪽은 30% 또는 그 이상 빠진 지역들도 있기 때문에 22%가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빠졌다라고 보여지진 않고요. 1차 지지선까지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개포동이나 대치동 아파트도 최근에 최고가 대비 8억 원에서 9억 원이 떨어져서 거래가 됐다라고 전해지기도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뉴스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강남 불패인데 뭐 대치동 또 교육 수요가 워낙 탄탄한 지역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뭐 안 빠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 빠집니다. 안 빠질 수는 없는 거고요. 역시 가격을 비교해 보면 개포 6단지 같은 경우는 최고점이 28억 한 5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19억으로 빠졌거든요. 33% 정도. 그러니까 1차 지지선 정도 빠졌고요. 예. 음마 아파트 76제곱미터도 예. 보면 한 30%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질 만큼 이제 1차 지지선까지 빠지는 거고요. 이게 뭐 굉장히 이례적이다. 물론 뭐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자체가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0% 정도 지지선까지 떨어지는 거는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내년 집값도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질 것이냐도 이제 궁금한 건데 떨어질 거냐 아니면 또 반등을 할 거냐. 네. 자, 이 부분이 이제 걱정인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1차 저지선이 이제 30% 네. 최고가 대비 30%잖아요. 네네. 이것을 맞춰서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뭐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좀 봐야 되는 걸까요?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았고요. 금리가 몇 번 오를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렇죠. 네. 30% 안 떨어진 지역들도 있습니다. 마용성이라든지 뭐 서초구 지역들은 여전히 또 견고하게 버티고는 있는데 예. 결국에는 저는 조정되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렇게 조정이 된다면 1차 지지선 바닥을 다진다면 금리 인상 유무에 달려 있는데 금리 인상이 우리 생각보다는 더 오래 가고 그 상승 속도가 있다면 저는 2차 지지선 40에서 50%까지도 빠질 가능성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금리 인상이 빨리 마무리가 되고 인하로 돌아선다면 실수요자들이 유입이 되면서 또 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용성 뭐 서초 지역은 아직까지는 집값을 버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강남권 집값의 하락폭이 이 정도라면 서울의 다른 지역의 하락폭도 클 것 같아요. 다른 지역들도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뭐 어느 지역이 특별히 많이 빠지는 건 아니고요. 오를 때도 강남 먼저 오르고 노도강 오르고 수도권 지역으로 오르듯이 내려갈 때도 외곽부터 이제 중심지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노도강 지역들은 먼저 30% 이상 빠졌고요. 이제 나머지 지역들 잠실 빠지고 강동구 빠지고 이제 압구정 빠지고 있는데 서초구가 잘 안 빠지고 있습니다. 신고가 행진 여전히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서초구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강남에 돈 있는 실수요자들이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들이 여전히 탄탄하기 때문에 버티는 부분이 있고요. 압구정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거든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고 잠실도 토지거래 허가인데 토지거래 허가로 지정이 되면 실수요자, 실거주하시는 분들만 입주할 수 있고요. 자금계획도 탄탄한데 이게 서초구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약간 좀 허점도 있습니다. 빈틈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 행진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결국에는 서초구도 한 1차 지지선까지는 가리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조금 이제 풀어주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네. 자, 그러면서 우리 그 집값들이 약간 좀 보합세를 가고 있다는 좀 분석도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속도를 좀 늦출 수는 있습니다. 집주인들이 보면 규제를 풀어주니까 좀 버텨볼까? 절망할 필요가 없겠는데 급매물로 팔지 말고 버텨보자라는 심리가 작동이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자거든요. 매수자 우위 시장이고 살 사람들이 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시장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규제 풀어줘서
집값 더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아니 세금을 덜 낸다라고 하는데 세금 덜 내는 것보다 집값 오르면 나는 더 내더라도 살 용의가 있어. 지금은 금리가 올라가고 집값이 더 하락할 것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일단 관망할 거야라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집주인들이 매물을 회수하더라도 따라 들어오는 매수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잠시 속도를 좀 늦출 수는 있겠지만 이게 하락을 멈추기는 역부족일 것 같습니다. 네,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언제쯤 집을 좀 구매를 해봐야 될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실 것 같거든요. 네네. 실질적으로 뭐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이게 굉장히 어려워.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질문이긴 한데. 네. 일단 1차 지지선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필요한 분들, 뭐 혼인이라든지 부모님 봉양이라든지 예. 자녀 교육 때문에 필요한 분들이라면 1차 지지선 정도의 급매물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자금이 부족하거나 전혀 필요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상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금리 인상이 멈추고 바닥이 확인한 다음에 그게 1차 지지선 30%가 될지 2차 지지선 45에서 50%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집값의 바닥을 이제 확인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과연 그 집값이 바닥이라는 그것은 누가 알게 되는 겁니까? 바닥이란 게 이제 100% 그런 건 없는데 우리 예.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미분양이 지금 한 4만 7천 호 정도 되는데 전국 미분양이 10만 호 정도, 서울 수도권이 3만 호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정부 규제가 강남의 규제 지역들,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리고 막 집을 이제 막 팝니다. 패닉 바잉 이제 막 그렇죠. 투매 현상들이 네. 생기고 이런 징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징조들이 나오고 나서 이제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카드가 이제 5년간 양도세 면제, 뭐 특례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그 카드가 나온다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봐도 좋은데 지금은 어느 하나도 바닥의 시그널에 레이더에 감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바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